주영채의 휴대폰에서 유언장 집행 통보가 뜬 날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영채는 한 달 전부터 모든 것을 정리해두었을까? 주영채는 오래전부터 공난숙의 딸이 아니라 공난숙의 작품처럼 살아왔다. 좋은 학교, 반짝이는 이력, 빈틈없는 약혼.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속은 늘 비어 있었다. 공난숙은 딸이 흔들릴 때마다 넌 실패하면 안 되라고 말했다. 칭찬 대신 목표를 올려 잡았고 위로 대신 서류를 내밀었다. 주영채는 그 말들이 돌처럼 가슴에 쌓여 숨이 가빠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주영채는 작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차정원은 어떤 가방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남들이 보기엔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원은 남의 그림자에 기대지 않고 서는 방법을 일찌감치 배웠다. 가난은 불만이 아니라 훈련이었다. 가진 게 적으면 잃을 것도 적다는 투명한 용기로 버텼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했다. 그 단단함이 주영채의 눈에는 눈부신 빛으로 보였다. 부러움은 금세 그리움이 되었고 그리움은 한 달짜리 거래의 제한이 되었다. 주하늘은 늘 어머니 공난숙과 동맹을 맺어온 아들이었다. 회사의 흐름을 읽고 집안의 갈등을 덮었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 묵은 피로가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은 늘 실패했고 동생을 보호하는 일은 늘 미뤄졌다. 하늘에게는 애써 모른 척하는 습관이 있었다. 모르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비겁한 계산이었지만 가족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비겁함이 필요했다. 진세우는 약혼으로 책임을 공유하게 되었지만 사랑으로 마음을 묶진 못했다. 세우는 실수를 용서받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점수를 매겼고 스스로에게도 채점을 했다. 좋은 남편감, 안정적인 사업 파트너, 성실한 사위. 모든 칸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다듬어왔지만 사랑하는 사람 칸만 비어 있었다. 그 빈칸이 오래 비면 사람은 다른 데서 채우려 한다. 경신은 가벼운 말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다.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달콤한 말을 퍼부었지만 관심의 방향은 언제나 이익이었다. 영채에게는 자유를, 자신에게는 통장을 원했다. 말은 공짜였고 공짜 말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한 통의 영상통화로 크게 흔들렸다. 공난숙이 차정원을 몰아세우던 순간 주영채가 화면에 나타났다. 울음으로 번진 눈, 숨기고 싶던 진심, 도망을 선택한 이유. 영채는 정원에게는 위로를, 어머니에게는 고백을, 오빠 하늘에게는 부탁을 남겼다. 나 대신 한 달만 살아줘. 그 말의 뿌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주영채는 엄마의 삶을 견디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선택권을 확인하기 위해 남의 이름으로라도 살아보고 싶었다. 그 한 달이 자유인지 더 큰 감옥인지 알고 싶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던 주영채는 사고를 당했다. 택시 뒤를 미친 듯이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고통은 길지 않았지만 후유증은 길었다. 병원에서는 의식 회복 가능성 낮음이라는 차가운 말이 오갔다. 공난숙은 주저앉았고 주하늘은 싸늘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원하신 결과냐고 물었다. 차정원은 무너졌고 진세우는 놀라움 뒤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약혼식이라는 부담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얄팍한 안도감이었다. 그 감정이 스스로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칠 뒤 법무법인에서 봉투가 도착했다. 유언장 집행 통보. 주영채가 한 달 전 공증에 맡긴 문서였다. 첫째, 주영채의 전 재산은 차정원에게 증여. 둘째, 주영채의 법적 신원 사용 권한 역시 차정원에게 위임. 셋째, 공난숙은 해당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 넷째, 이 유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음. 문장 하나하나가 공난숙의 오래된 권위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주하늘의 오래된 방관을 찔렀다. 차정원은 숨이 막혔다. 주영채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건네며 남긴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선물이야. 선물이라는 단어가 더 무거웠다. 선물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빚이 되기도 한다. 정원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공난숙은 즉시 소송을 예고했다. 내 딸이 제정신이었을 리 없어. 분노는 곧 불안이었다. 권력이 약해질 때 사람은 목소리를 더 높인다. 난숙은 그렇게 평생을 버텨왔다.
주하늘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더 조용해졌다. 조용히 서류를 읽고 조용히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순간 하늘은 어머니의 실패를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다. 인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한 달이 시작되었다. 차정원이 주영채로 사는 한 달. 단순히 옷과 신분증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바꿔 앉는 일이었다. 정원은 회의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원래 솔직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영채의 이름을 달자 모른다고 말하는 일이 두려워졌다. 사람들은 영채는 모르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에 눌려 정원은 말 대신 미소를 선택했다. 미소는 안전했지만 오래 쓰면 표정이 아팠다. 진세우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사람은 영채의 얼굴이지만 말투와 호흡이 달랐다. 질문하는 방식이 꼬리를 물었고 사소한 것에서 웃었다. 세우는 그 변화가 불편했다. 변화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세운의 사랑은 얇았고 변화를 위험으로 판단하기에는 세운의 야망이 두꺼웠다. 그는 계산했다. 약혼을 지키면 회사에 유리하고 파혼을 하면 어머니 공난숙의 분노가 폭발한다. 둘 다 피하려면 시간을 벌어야 했다. 시간은 보통 약자를 향해 칼이 되지만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된다. 경신은 아직 프랑스에 있었다. 영채가 떠난 뒤 경신은 한동안 아주 편했다. 카드가 막히기 전까지는. 돈의 흐름이 멈추고 나서야 경신은 자신이 잃은 것이 돈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자신의 말에 전부를 맡겼던 사람의 신뢰, 그 신뢰의 온도. 돈은 다르게 구할 수 있지만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의 얼굴을 다시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신은 곧 다시 현실을 계산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공난숙과의 거래가 가능할지, 침묵의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달의 중간을 지나던 날 2개의 사건이 겹쳤다. 하나는 회사의 투자 실패였다. 공난숙이 밀던 프로젝트가 크게 흔들렸고 책임 소재가 필요했다. 언론은 냄새를 맡았고 임원들은 고개를 돌렸다. 책임은 항상 약한 고리에 걸린다. 주영채라는 이름은 그 고리였다. 또 하나는 오래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흘러나온 일이었다. 출생신고 당시의 사진, 의료기록, 그리고 그날의 증언. 공난숙은 많은 것을 관리했지만 시간만은 관리할 수 없었다. 오래된 기록은 생각보다 쉽게 드러났다. 주영채를 낳은 날 공난숙은 병원에 없었다. 이 한 줄이 가문 안에 낙인을 찍었다. 출생의 비밀은 누군가의 눈물 위에서만 빛난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공난숙의 눈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를 잃을까봐의 공포였다. 이 비밀은 주하늘을 오래 붙잡고 있던 족쇄를 건드렸다. 하늘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건 가족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었어요. 이 말은 하늘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동안의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크게 울렸다. 하늘은 스스로의 비겁함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부터 하늘은 정원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가짜 미소가 아니라 진짜 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늘은 회의에서 정원이 몰리는 순간마다 단 한 문장씩을 보탰다. 지금은 판단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짧은 문장은 발목에 묶인 돌을 하나씩 풀어주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마음이 멀어지는 법. 진세우는 정원과 하늘 사이에 흐르는 묵묵한 공감이 불편했다. 불편함은 쉽게 질투로 바뀐다. 질투는 틈을 찾는다. 그 틈으로 경신이 들어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경신은 공난숙을 찾아갔다. 영채의 비밀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구한 건 단순했다. 돈과 침묵 그리고 한 자리. 공난숙은 경신을 경멸했지만 동시에 필요로 했다. 위기는 가끔 가장 싫어하던 사람의 손을 잡게 만든다. 그 손이 더러운지 알면서도 잡는다. 손을 씻는 건 나중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 무렵 병원에서 기적처럼 소식이 왔다. 주영채가 눈을 떴다. 그러나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영채는 상황을 곧바로 이해했다. 자신이 사라진 빈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는지,
그 빈자리가 누구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는지. 영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버텼구나, 정원아. 그 말은 감사였고 사과였다. 정원은 그 순간 마음의 방향을 결정했다. 유 원장의 글자 하나하나보다 영채의 이 한마디가 더 강했다.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되돌리는 일은 인감도장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이미 수많은 계약과 약속이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한번 매듭 진주를 풀려면 손가락이 아파야 한다. 공난숙은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원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 이 말은 딸을 안심시키려는 말이 아니었다.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통보였다. 주영채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엄마, 자리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지켜야 해. 오랜 침묵 끝에 흘러나온 이 문장은 가늘었지만 분명했다. 공난숙은 잠시 눈을 피했다. 강한 사람도 진실 앞에서는 눈을 피한다. 피하는 동안 마음은 흔들린다. 진세우는 결정을 미루던 습관을 끊기로 했다. 우리 약혼, 다시 생각하자. 이 한마디는 파혼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세우는 자신의 비어있던 칸을 정직으로 채우기로 했다. 사랑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일은 자존심을 깎지만 그 자존심을 깎아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워진다. 그러나 파혼 선언은 공난숙의 분노를 다시 불렀다. 지금 물러나면 모두가 무너진다. 난숙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틀리기도 했다. 모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 중이었다. 경씨는 돈과 침묵의 거래가 끝나기도 전에 방향을 바꿨다. 더 많은 대가를 노렸다. 언론에 연락해 가짜 신분, 재벌가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을 흘렸다. 세상은 이야기보다 이야기거리를 더 좋아한다. 기사 하나가 폭발하자 사람들의 관심은 도덕과 진실보다 스캔들과 재미 쪽으로 빠르게 몰렸다. 댓글은 잔인했고 잔인함은 클릭수를 키웠다. 정원은 자신이 사기꾼으로 불리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억울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변명 같고 침묵하면 인정 같았다. 그 사이에서 정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 이름으로 살아도 결국 나로 살아야 한다. 주하늘은 움직였다. 어머니의 오래된 방식으로 경신을 잠재울 수도 있었지만 하늘은 다른 길을 택했다. 경신의 거래 내역을 모아 법에 넘겼다. 침묵의 대가로 받은 것들, 언론에 흘린 흔적들. 하늘은 처음으로 위기를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끈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들었지만 스스로와의 첫 약속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주영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유 원장을 수정하겠다는 의사표시. 의식이 돌아온 지금 더 이상 과거의 문서에 자신과 타인의 삶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유 원장은 취소 불가 조항으로 잠겨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가로막았다. 이 모순 앞에서 영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영채는 정원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걷게 되든 못하게 되든 내가 내 이름으로 서도록 도울게. 그 말이 끝나자 정원은 비로소 울었다. 기쁘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차례로 올라왔다. 회사의 투자 실패가 공식화되자 책임을 묻는 이사회가 열렸다. 표적은 명확했다. 주영채의 서명으로 승인된 문서들. 정원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제가 사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인의 의미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저는 실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원은 한 사람의 이름 뒤에 숨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행을 드러냈다. 관행은 보통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그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공난숙은 혼자 남았다. 딸을 지키려 했다는 말이 스스로에게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딸을 지키려는 마음이 사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난숙은 부인할 수 없었다. 눈앞에는 선택지가 두 개뿐이었다. 더 강하게 움켜쥐고 모두를 끌고 가거나 처음으로 손을 놓고 딸과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난숙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누르다 멈췄다. 미안하다는 말은 쉬운 단어지만 어려운 결심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재활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다는 진단. 주영채는 오랜만에 밝게 웃었다. 희망은 크지 않아도 사람을 일으킨다. 그 웃음을 본 차정원은 마음을 정리했다. 내일 내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정원은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과정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속였던 이유는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 선택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품었지만 적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이었다. 진세우는 그 소식을 듣고 회의실 창가에서 오래 서 있었다. 세우는 알았다. 사랑은 점수를 매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서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세우는 동시에 인정했다. 자신은 아직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파혼을 공식화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깔끔한 글씨였지만 글씨보다 마음이 더 또렷했다. 내가 비켜야 할 자리다. 비켜야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찾는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결심을 정리해가는 그 시각, 익명의 계정에서 새로운 폭로가 올라왔다. 주영채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글. 주장에는 근거가 붙어 있었다. 음주운전 차량의 소유주가 회사 내부의 하청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단서. 무모한 추측일 수도 있었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정교했다. 주하늘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요. 그리고 공난숙은 눈을 감았다. 오래 미뤄둔 진실이 복도 끝에서 서서히 걸어오는 소리 같았다.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 이어진다. 주영채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차정원의 고백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다치게 할까? 주하늘은 어머니와 어디까지 맞설 수 있을까? 진세우는 비켜선 자리에서 무엇을 새로 시작할까? 그리고 공난숙은 마침내 손을 놓을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움직입니다.